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전문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석 작가입니다. 네, 자, 또 밀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밀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43,000명 정도의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고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제 저도 키가 더 크고 싶은데 키는 안 크고 살이 계속 찌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으면 난 비만이 되고 싶다. 한 10만 넘어가면 비만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우리 고행이 비만이 될 수 있게. 나의 비만은 여러분의 구독과 이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살을 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지금 어떤 상태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뭐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 전황이 이제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원래 그 공세를 시작한 건 6월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공세는 1차 공세 7월 20여일부터 시작한 1차 공세가 가장 공세다운 공세였고 그 공세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8월 초 중반을 겪으면서 2차 공세라 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비로 있던 기갑 여단들, 우크라이나 기갑 여단들을 전부 동원해서 전 전선에 걸쳐서 동원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서 비판이 좀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러시아가 못해서 이렇게 600일 동안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답습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아주 큰 성과라면 성과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남부전선 쪽인데 남부전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던 로보티네를 점령을 한 것입니다. 로보티네. 네, 이것이 공세를 시작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뭐 미미해요. 15km 정도 진격을 한 거에 불과하지만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의고 바로 이 로보티네의 의의는 한 30km 가까이 있는 토크마크. 아주 요충지죠. 토크마크라는 지역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전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자포리자잖아요. 네. 자포리자 안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이 로포티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동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고 이제 탈환했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식 이건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뭐 해방시켰다. 네, 오피셜이죠. 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요충지인가 이건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도나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더 쉬울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동쪽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던 부분들과 남쪽까지도 요충지를 이렇게 먹고 간다는 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스텝을 잠시 말씀드리면 토크마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토크마크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전 같은 지역이죠. 사통 발달이 돼서 여러 지역으로 다 또 갈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크림반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보급이 막혔어요. 예. 왜냐하면 크림반도의 유명한 kerch 대교랄지 그 외에 이제 보조 다리까지 전부 스톰 섀도우 공격이라고 미뤄 짐작하는 그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에 보급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육로와 철도를 이용한 보급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철도에 의한 보급입니다. 네네. 토크마크 쪽으로 와서 남부 지역의 전체 전선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토크마크가 만약에 점령된다는 얘기는 철도 운송을 통한 보급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남부 지역에 있는 철통 같은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은 전부 와르르 무너질 공산도 있습니다. 왜? 보급이 안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전선하고 보급이 와야 될 저쪽 뭐 창구하고는 너무 멀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의미.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러시아군이 바흐무트가 중요하니까 서로 다 중요해져 버렸잖아요. 이제 토크마크도 원래 중요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분기점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러시아군도 그냥 이제 허무하게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예. 여기를 빼앗기게 되면 아 이게 턴이 또 넘어가나? 라는 그런 심리적인 느낌. 그다음에 사통팔달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갈림길이 많아요. 마리우폴로 갈 수도 있고 베르단스크로 갈 수도 있고 멜리토폴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여기를 뺏기면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예. 방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공격의 루트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이 공격 계획에 당연히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는 현지에 있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죠. 지도만 봐도 그렇죠. 그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왔는데 하물며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바로 로보티네를 빼앗기면 토크마크가 바로 지척이기 그렇죠. 때문에 로보티네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보티네 점령이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쉽게 점령되지라고 보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쉽게 점령이 안 됐고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네. 러시아도 엄청난 인명 손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로보티네는 점령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후퇴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중심이 되는 지역에서 후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계속 막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토크마크의 3차 방어선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다급해졌기 때문에 예. 지금 공신력 있는 외신을 보니까 북부 지역, 바흐무트랄지 아니면 하르키우 쪽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병력들을 지금 빼오고 있다. 남쪽으로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북부 지역이 또 뚫리게 거기가 되거든요. 비는 거죠. 특히 이제 76 공수사단 이게 최정예로 꼽히는 그 공수부대가 이동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현재 러시아군 입장에서 이 공수부대는 약간 소방수, 그러니까 급한 전선에 방어막을 틀어막거나 아니면 공세 최첨단에서는 부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군 중에서 얼마 안 전 밥값하는 부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대가 이동이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이 토크마크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준비가 좀 되는 것 같고 관건이 여기 이제 그죠. 병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토크마크가 언제 어떻게 점령되느냐 아니면 겨울 정도까지 또 겨울에는 또 전쟁을 못 하거든요. 춥고 그다음에 라스푸티자가 또 시작되니까 예. 이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어디까지 전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내년까지는 전쟁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하반기 공세.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왜 우리가 이제 총 공세 언제 6월부터다 뭐 아니면 7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총 공세는 여기저기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공세를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로보티네 점령을 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그 변곡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변곡점의 발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마크 난 왜 자꾸 토마호크가 생각나지? 토마호크라고 하죠. 배가 고픈가? 아무튼 예, 이 토크마크 점령 후에는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토크마크가 점령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 남부 전선 쪽은 그러니까 자포리자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멜리토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르단스크 네.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진격하기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선택과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많은 부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라스푸티자 현상이 있었어요. 3월, 4월 중순에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월이 돼도 라스푸티자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 신의 한 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주일, 2주일의 전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토크마크를 점령할 것이냐 아니면 더 오랫동안 러시아가 버티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양상이 변하고 뭐 겨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0월 중순이면 그렇지. 라스푸티자는 발생을 합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는 예견하고 있던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에 본격적인 공세가 돈자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겨울이 오기 전에 토크마크를 점령해야만 특히 이제 F-16이 공여와 훈련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면 내년 초까지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전선에 급하게 현재 스케줄대로 좀 빠르게 좁히면, 그럼 내년 라스푸티자가 끝날 때 토크마크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면 여길 기점으로 해서 공여받은 여기 이제 전진 기지가 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F-16 전투기를 공연.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공군 전력의 부족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F-16가 어느 정도 공여를 받는다면 그 얘기는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2024년 4월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면 트럼프 바로 머그샷 봤어요? 머그샷? 왜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아 근데 그건 작전이었대. 그쵸. 아. 네. 이미 참모들하고 들어가서 머그샷 찍을 때 표정 어떻게 하자라는 걸 정해놓고 갔고 그 머그샷이 나오자마자 여러 굿즈들이 막 찍혀져서 지금 엄청나게 판매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엄청난 비즈니스맨인 건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트럼프 얘기를 잠시 했는데 네. 자 우크라이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1, 2주 전황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전쟁이 이어질 텐데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갈 것 같진 않거든요. 양쪽 다 이제 전력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형태로 전쟁이 끝날지의 단초가 시작점이 요 몇 이제 주가 올 될 것이다. 가을 안에 아. 결정될 것 같습니다.